안녕하십니까, 강동훈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영업보상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뭐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,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개발을 말하는 겁니다. 뭐 재개발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일종의 수용이 되는 뭐 도로보상이라든가 뭐 이제 다른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신도시를 만든다, 수용한다든가 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, 그런 뭐 수용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인정고시일, 민간사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,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각 그 기준 3개월 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람이면은, 적법하게 계속 해온 사람이면 또 인적,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업보상 대상이 됩니다, 이제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, 자, 내가 이제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, 이제.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못 받냐? 그럼 그건 아닙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아니면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, 이거는 이제 무허가니까 원래는 허가가 있어야지 영업보상 대상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허가가 없는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요건을 타이트하게 둬서 그 공람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다만 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정도는 1,000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을 받고, 나머지 이제 영업운용 자산의 그 감가상각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물건의 이제 매각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, 영업이익이나 기타 뭐 이전 비용 같은 거 합친 거는 1,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받을 수는 있습니다, 이제. 이게 조합들이 많이 이제 빠트리가 안 주고 하는데 이건 받을 수가 있는 거고,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업인정고시일이나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뭐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대상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사 갔어요. 그러니까 조합이 안 줍니다.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일 뭐 3개월 정도가 아니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10년, 20년씩 하신 분들도 있는데,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람공고가 되고 이제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뭐 추진이 뭐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나고 하니까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나고 사람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유동인구도 많이 적어지고 해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이사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, 이제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이 뭐라고 하냐면, 그 돈 받을 때까지 있어야지 왜 이사 가냐, 이사가 못 받아요, 그걸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람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적법하게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, 그 기가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상이 됩니다, 이제. 되는데 가끔씩 이제 조합주 변호사들이나 뭐 잘못하는 분들이 잘못 설명을 하는 게, 뭐 대법원 판례 중에는 뭐 협의 당시,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업보상을 협의로 받으면 협의 당시, 그리고 수용 재결이나 뭐 재판을 거쳐서 받으면 뭐 수용 재결 당시, 재판 당시,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금액이 정해지는 당시까지는 살아야 된다.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이제 영업보상을 하게 돼 있다는 판례를 가져와 가지고 그때 협의나 수용 당시에 안 살았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하는데, 그렇지가 않아요. 그 법원의 취지는 뭐냐면요, 일단 영업보상 대상이 되면,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영업보상이 대상이 되면 영업보상 받을 수 있고, 금액을 결정하는 시점이 만약에 협의나 수용 재결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. 뭐 또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3년치 뭐 영업이익 해가지고 평균 낸다 이런 내용이 원래는 공람공고일 기준인데, 이게 그때까지 쭉 계속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협의나 수용 재결이나 재판 당시까지 영업하고 있었다. 그러면 그때 좀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? 그때부터 역산해가지고 3년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지, 그때까지 장사 안 하면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. 받을 수가 있습니다, 이제. 이건 잘못하는 거고 당연히 재판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. 다만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, 그러니까 공람공고 당시에 이제 그 영업보상이 대상이 됐는데, 공람공고가 됐고 이제 실제 뭐 수용 이제 날짜가 이제 좀 있어서 걸릴 거 아닙니까? 몇 개월 또는 1년, 2년 걸릴 텐데, 그 사이 이사 가버리게 되면 수용 재결이나 뭐 협의 당시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. 실제 영업하고 있으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받으면 되는 건데, 그래서 그 공람공고 당시에 그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, 영업보상이 된다는 입증 책임이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있다, 증명 책임이 있다, 이 정도만 이제 판례가 하고 있는 거지 못 받는다가 전혀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시기 당시에 우리가 장사를 했다는 뭐 매출 장부라든가 뭐 카드 매출 장부라든가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놓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.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좀 많이 하잖아요, 이제.
그러면 그 경우는 조합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냥 뭐 거기 뭐 실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영업 보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 보상이 대상이 되는 거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했을 때 그 영업이 뭐 보상이 되는 건데, 논리가 맞는 것 같죠.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는 가게가 인터넷 그 가상현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사업 구역 내는 사실은 뭐 그냥 자기 집에 앉아 있는 거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 사업 구역 내에서는 영업이 된 게 아니니까 영업 보상할 수 없다, 이렇게 말이 나와요. 이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,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뭐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, 제가 이제 의뢰인들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인터넷 저 안에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죠. 물건을 매입해 가지고 놔두고 창고 비슷하게도 필요하고, 그걸 다시 발송을 해야 되고, 또 반품이 들어오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 뭐 옷가게 같은 옷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 물건들을 놔두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, 이제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쇼핑몰이 뭐 한두 명이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거고, 사무실 있으면 당연히 뭐 이제 의자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, 그게 그냥 가게 아닙니까? 사무실 아닙니까? 그게 당연히 영업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업 보상이 안 된다고요. 이제 이게 뭐 저기 판례도 아니고, 옛날에 뭐 한 30년 전에 옛날에 건설교통부인가요? 그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질의 회신 정도 해가지고, 질의를 하면 회신하는 정도, 뭐 민원으로 물어보면 답변하는 그런 그 끌고 와가지고, 뭐 옛날에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, 그 이제 이 영업구역 내에는 창고 비슷하게만 쓰고 거기서 물건을 빼가지고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배달해서 용달처럼 해가지고 갖다 주는, 뭐 한 명 정도 일하는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영업보상이 되지 않는다, 그러는 뭐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사례조차도 영업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창고가 없으면 영업 어떻게 해요 이제. 그러니까 그 창고에서 자기 하다못해 자기 책상이라도 하나 있었을 거고, 그러면 거기서 그 공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영업 수익이 났을 텐데, 그거를 인정 안 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실제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거기 때문에 못 준다,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. 이제 제가 볼 때 인터넷 쇼핑몰은 거의 대부분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다퉈볼 이제 여지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, 허가 없이 하는 경우는 영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 허가를 받아라고 하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뭐 그러진 않겠지만 주유소 같은 걸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되겠죠. 이게 뭐 폭발물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인화물질도 많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고 주유소를 크게 했다고 해봐야지.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사업구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영업보상 해달라. 뭐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매출도 크겠죠. 영업 이익도 많으니까 막 영업보상으로 몇 억씩 몇십억씩 해달라 하게 되면은, 그거를 준다는 건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. 이제 허가를 받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, 그것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영업보상 받아가는 거는 사회 정의관념이 위반되는 겁니다.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잖아요. 그럼 좀 보호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공란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를 1년 전부터 사업하고 있었으면 보상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라도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긴 됩니다. 이제 다만 그거는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액이 있어요. 이제 그거는 특허청이 아니죠. 통계청에서 이 통계를 해가지고 이제 매 분기별로 이제 공고를 하는데, 그 3개월치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게 됩니다. 그 정도는 줍니다. 이제.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제 월급 정도 되는 거죠. 이제 그 4인 가족이 이제 살 수 있게. 그래서 그 정도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전혀 못 받는 건 아니니까요. 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, 영업보상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공란공고일 이전이나 사업인정 그 인정고시 이전 3개월 전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, 일부 예외들이 있고 또 조합에서 안 준다고 이제 다투는 경우들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, 내가 어떤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수용이 돼가지고 못하게 된다, 그런 영업보상 부분은 이게 감정평가사도 잘 몰라요. 감정평가사는 이제 그게 이제 감가상각 얘기나, 그러니까 매각 손실 같은 거 평가라는 거지,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문가는 변호사거든요.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 그 대응책을 준비를 하시면 아마 영업보상을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